자, 요즘 정말 최첨단 과학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과연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지혜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특히 과학적 의학이 최고라고 하는 오늘날 이 고대 의학 지식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인데요. 먼저 현대의학의 절대 기준이죠. 과학적 근거라는 게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혹시 여기에 맹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지혜가 사실은 변하지 않은 우리 몸에 어떤 해법을 줄 수 있는지 그 진짜 가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과학적 의학의 시대입니다. 요즘은 이게 당연한 기준이죠. 현대의학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근거 중심의 의학, 영어로는 EB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큰 규모의 연구나 임상시험에서 나온 데이터, 그러니까 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이게 최고의 치료법이다라고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현재로서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다들 인정하는 그런 접근법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방식, 과연 완벽하기만 할까요? 여기에는 어떤 한계도 없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EBM 물론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있어요. 일단 대규모의 최신 데이터가 없으면요, 아예 평가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어떨까요? 그걸 기반으로 만든 지침은 오히려 환자에게 잘못된 길을 알려줄 수도 있다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EBM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콘센서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건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보이죠? EBM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임상 데이터에 딱 기대고 있다면 이 콘센서스 가이드라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전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검증 방식도 통계 숫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효과가 있었는가, 꾸준히 개선되어 왔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이나 사용되어 왔는데 현대적인 임상시험 데이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전통의학 치료법들을 그냥 쓸모없다고 치부해버려도 되는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좀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실험 데이터가 아니라요,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경험 그 자체로 검증된 또 다른 의학 체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시간의 스케일이에요. 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건 그냥 특정 연구 몇 개가 아니고요.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의사들이 끊임없이 고치고 더하고 다듬어온 하나의 거대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의학체계의 증거는 어떤 단기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실제로 사람들을 치료해 오면서 그 효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 바로 그 사실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 하나가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기술과 사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했잖아요? 생각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에서 도구를 쓰는 호모파베르를 거쳐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호모포노사피엔스의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정말 근본부터 달라졌죠? 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몸은 그대로다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우리가 쓰는 도구는 완전히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몸, 이 생물학적인 하드웨어는 수천 년 전 조상들과 거의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몸이 바로 그 증거거든요. 요즘 세상에 호랑이를 만날 일은 없는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심장이 막 뛰는 투쟁 도피 반응이 나타나죠? 또 굶어 죽을 걱정은 없는데도 우리 몸은 자꾸만 지방을 저장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뭐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아주 오래된 그 고대의 생물학적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오래된 지혜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건강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감기를 예로 들어보면 아주 쉬워요. 1000년 전 사람들은 대부분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병을 이겨낼 힘, 이걸 한의학에서는 정기라고 하는데 이 정기가 약했어요. 그래서 치료법도 이 약해진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 초점을 맞췄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영양이 과잉일 정도로 잘 먹잖아요. 정기가 아주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병의 원인, 즉 사기를 몸 밖으로 아주 강력하게 쫓아내는 처방이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보세요. 기본 원리는 같지만 시대에 맞게 적용법이 달라진 거죠. 이런 원리는 비만 같은 현대인의 고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전에 몸에 뭔가 과잉 상태가 됐을 때 치료하던 방풍 총성산 같은 처방이요.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과잉을 다스리는 원리가 시대를 초월한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건 우리 건강과 의학의 미래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결국 모든 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환경 조건이 바뀌었을 뿐이다. 전통 의학이 왜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미친 듯이 바뀌었지만 그 의학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몸 자체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결론은 이겁니다. 고대의 지혜는 현대 과학을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변치 않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아주 필수적인 보완제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완전한 건강관리법을 손에 쥘 수 있게 될 겁니다.